이단 JMS 교주 정명석과 간부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JMS가 충남 금산군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교주 부재 상황을 대비해 지역 장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나옵니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각계각층에서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개최됐습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학교 기도불씨 운동으로 실제 학교 안에 기도 모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울 키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서울 키어 축제 개최를 위해 서울광장 사용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이 임태훈 전 소장의 비례대표 재추천에 대해 병역 거부가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조직적인 여교도 성범죄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단 JMS 교주 정명석과 간부들이 중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JMS가 충남 금산군에서 교도들을 총동원해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교주 공백 상황을 대비해 금산군 장악에 더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장세인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JMS 교주 정명석을 추앙하는 행사장 풍경입니다. 16일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수련원, 이단 JMS의 교주 정명석이 여교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장소입니다. 현재 교주 정명석은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그럼에도 자중하기는커녕 이렇게 교도들을 총동원해 행사를 열고 세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JMS 교주가 구형받으면서 좀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이 금산 지역은 거의 JMS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다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금산군을 총선 같은 경우도 아마 거기에 표심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 가운데 JMS 수련원이 금산군에 위치하다 보니 금산군 지자체와 유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금산군 인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 목회자는 이단 JMS의 금산 장악으로 인해 정통교단 소속 목회자들의 사역이 어렵고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내기도 버거운 현실을 하소연합니다. 여기는 이제 마을 주민과는 지금까지 상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들이 더 힘을 위에 두면 마을 주민들도 조금 배제된 상태로 자기네들끼리 살아가는 그런 동네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는 큰 해성교지보다도 더 큰 선교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날 행사에도 당초에는 금산군수가 참석한다는 제보까지 들어왔습니다. 취재진이 금산군청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 안 하셨어요. JMS 정명석과 관련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송 이후 교도들의 계속되는 탈퇴로 세력은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현재 JMS에는 교도가 2만 명도 안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명석 이후 패권 다툼으로 이단 JMS의 내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이를 감추려는 새 과시로 이번 행사가 추진된 것으로 이단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거기는 JMS 없으면 망한대요. 그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정명석이 아주 좋은 어르신 이렇게 인지하고 있어요. 젊은 애들을 다 거기서 있는 애들 아니면 젊은 애들이 없어요. 분산에. 그리고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무슨 지역 잔치한다 그러면 JMS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공연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니까. 이단 신천지에 이어 JMS도 끊임없이 세력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어느 때보다 한국 교계와 성도들의 경계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산군 지자체 차원에서도 표만 의식하고 이단과 유착할 것이 아니라 군정을 건강하게 이끄는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이번 주말 각 교회에서도 이번 총선거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계에서도 총선에 임하는 기독교인의 자세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1천만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이 절망의 사회를 희망의 사회로 바꿔야 됩니다. 어두운 사회를 밝은 사회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편가르기 하고 싸우고 다투는 이 사회를 대통합의 사회로 바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각 교회는 교회대로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국 원로 포럼에서도 교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식량도 있어야 되고 군사도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군왕을 신뢰하는 신뢰심도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를 버린다면 뭘 버리시겠습니까? 군사를 버리겠노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백성들이 정치인이나 군왕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황 소장은 논어의 안연편에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에게 정치에 대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경제, 국방, 국민의 신뢰라는 세 가지 문제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질문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의 신뢰,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임다윗 대표회장은 정치 지도자의 품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직하고 정말 양심적인 지도자, 이런 국회의원들이 뽑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냥 줏대 없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같은 목소리로 지도자의 인격과 품성의 중요성을 전 회풀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김윤희 박사도 강조했습니다. 품성이 재능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국가적으로도 정치 지도자들의 품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4.10 총선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산적한 국정 현안을 두고 정파별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국교회와 교계의 지도자들은 우리나라를 분열보다는 통합, 갈등과 반목보다는 화합으로 이끌 복음적 가치로 충만한 후보자들이 선출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바로 학교입니다. 지치고 힘들다고 말하는 친구들을 위해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고, 이들이 주축이 되어 부산에서 시작된 기도운동이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학교 기도불씨 운동 집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부울경본부 이진우 PD입니다. 지금 여기 기도 모임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학생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학교 안에 기도 모임을 세운 중학생의 선포가 예배당을 가득 메웁니다.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의 원조인 부산의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들이 2,000명의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집회는 전국에서 일어나 벌써 16차례 맞았습니다. 네, 이제 2016년에 시작된 학교 기도 불씨 운동 더 웨이브라는 이름의 집회입니다. 학기 중에 1년에 2차례 열고 있는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의 시작은 학기 중에 지친 친구를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했지만 지역마다 기도 운동의 명칭은 다릅니다. 부산은 학교 안의 기도의 물결이 출렁이길 소망하며 더 웨이브라고 정했습니다. 소망은 열매를 맺어 이날 기도 모임이 세워진 18개 학교들은 홍보 부스도 마련했습니다. 여러 부스에 찾아와 주는 것 보면서 좀 고맙기도 하고 뭔가 뿌듯한 마음도 괜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 기도 모임, 그에 대한 특성 같은 걸 들으면서 깨닫는 게 많았고,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받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자는 힘들고 지친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고 전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이런 배경이 달라지고 인물만 주인공만 바뀌지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도전받은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 기도의 불씨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저희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모임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싶습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은 오늘도 모든 학교 안에서 실제 기도 모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부울경본부 이진우입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5일 제25회 서울 퀴어 퍼레이드 개최일이 6월 1일이라고 말하며 서울광장 사용 신고서를 시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퀴어 퍼레이드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의 메인 행사로서 성소수자 인권 증진 등을 위해 개최된다며 전 세계의 프라이드 퍼레이드와 궤를 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계적 자긍심의 달을 맞아 6월 1일에 성소수자들과 지지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퀴어 축제는 서울시가 7월 1일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하고 중복 신청된 청소년 청년 회복 콘서트의 개최를 승인하자
근처로 장소를 옮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직위는 서울시가 절차를 어기며 퀴어 축제를 불허하고 개신교회 행사를 허가했다며 퍼레이드를 서울 광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행사를 급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이 임태훈 전 소장의 비례대표 재추천에 대해 병역 거부가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임 전 소장은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고 복역하다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인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목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심사 과정에서 병역 기피를 사유로 임 전 소장에게 부적격을 통보하고 새 후보 추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시민회가 임태훈 전 소장을 재추천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한기총은 병역을 거부했으면 병역의 의무를 다한 대다수 국민의 대표가 되는 권력의 자리가 아닌 개인의 자유에 만족하는 삶을 살면 되는데 왜 국회로 들어오려고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기총은 임 전 소장은 동성애를 커밍아웃한 사람으로 만일 이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면 동성애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상반기 기독교 교계 총회를 앞두고 지역별 노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단들 정기총회와 지황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는 전북동 노회와 전북노회 정기총회가 11일과 12일 전주 금암교회와 전주 태평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전북동 노회에서는 개신교회 최성칠 목사, 전북노회에서는 전주 생명교회 이해길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며 2024년을 이끌 신임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11일 기독교대학 하나님의 성회에서는 전주 순복음교회에서 전북 지방의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전북 지방의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송시웅 목사는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처럼 연합하고 마음을 모으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대나 하나님의 성회가 여러 개 지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크게 지금 4개 지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가급적이면 제 임기 내에 임원들끼리 전체 만나는 자리 그리고 연합하는 자리 그거 하나는 꼭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개혁대신교단 전북동 노회와 전북 중부노회에서 각각 12일과 15일 정기회가 진행됐습니다. 전북동 노회에서는 더 풍성한 교회 강일신 목사, 전북 중부노회에서는 동산교회 박숙희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며 신년 임원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여야의 비례대표 위성정당들이 잇따라 4.10 총선 후보 순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일 비례대표 35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미래는 순번 1번으로 최보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을 배치했고 탈북공학도 출신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과 최수진 한국공과대 특임교수를 각각 2위, 3위에 올렸습니다. 야권의 비례연합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전날 3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민주연합에선 무안 출신의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여성 비례 1번, 위성락 전 주 러시아 대사가 남성 비례 1번으로 각각 배정됐습니다. 민주당이 영입한 백승아 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은 3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들에게 의료 이용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방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진료 차질이 빚어짐은 물론 불안한 마음으로 사태의 향방을 지켜보게 만든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방 위원장은 이어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다는 걸 잊었다며 국민들의 고충을 듣고 그간 미흡했던 소통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25일 집단 사직을 예고한 전국 의대 교수들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방 위원장은 교수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해 전공의들이 돌아와달라는 호소를 한 것이라며 사표를 낸다는 의미 자체보다 그 전에 해법을 찾아달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의료계가 집단 행동의 핵심 이유로 들고 있는 필수 의료 수가 부족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상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난도 높은 중증 질환엔 5조 원 이상을, 소아, 분만 분야인 3조 원 이상을 투입하며 심뇌 네트워크나 중증 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하는 분야에 2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를 발사한 지 33일 만에 북한이 도발을 재개한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이 300여 킬로미터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또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즉각 추적 감시해 미국, 일본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 도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학생들의 학원비 결제마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C카드는 지난달 교육 분야 매출이 1년 전보다 24%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한 달간 카드사 전체 매출도 1년 전보다 4.2% 감소했지만 교육 분야 매출의 감소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최근 4년간 교육 분야 연매출은 지난해 초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지난해 3월부터 최근 1년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해 4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현대판 황제로 불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5선을 확정하며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번 당선으로 푸틴은 오는 2030년까지 러시아를 집권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소련 공산당 시절 스탈린의 집권 기간인 29년을 넘어서며 더욱 강력한 철권 통치 기반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러시아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득표율은 8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최근 숨진 푸틴의 정적 나발니의 지지자들은 선거에 반발해 투표 기간 중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고 우크라이나는 투표 마지막 날 러시아를 향해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18일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 3발을 발사해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날 북한의 서쪽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3발이 모두 최고 고도 약 50km로 북동쪽으로 약 350km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베이징의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며 미국,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필요한 정보의 수집, 분석에 노력하면서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1월 14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의 교체를 압박한 미국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7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슈머 원내대표의 발언은 부적절했다며 지도부 교체는 이스라엘 국민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척 슈머 원내대표는 최근 피난민이 몰린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를 공격하겠다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평화의 중대한 장애물이라며 사실상 교체를 요구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좋은 연설이었다며 압박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 지지 의사를 밝혀온 트럼프 전 대통령도 최근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가자지구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며 전쟁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만 민주당이 이스라엘 전시 내각을 비판하는 것은 선거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경제난을 겪는 이집트에 3년간 74억 유로, 우리 돈 약 10조 7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EU 대표단은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EU와 이집트는 재생에너지와 무역, 안보 등 분야에서 보조금과 대출, 자금 지원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U의 이러한 자금 지원은
이집트의 경제 불안으로 유럽의 이주민 위기가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EU는 앞서 튀니지, 모리타니와도 지중해를 통한 이주민 유입 방지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수도권부터 시작돼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안팎입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와 강원 산지에 5에서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강릉 1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14도, 대구 15도, 제주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6월에 퀴어 축제를 열기 위해 해당 축제를 준비하는 조직위가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퀴어 축제는 노출로 인한 선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기에 공공성이 있는 광장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여전한데요. 무엇보다 동성애자의 모방 행동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걱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문화라는 포장 아래 다음 세대가 바르지 못한 길을 택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점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